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자, 계속해서 소설 배우고 있는데요. 6번째 소설, 고전소설인 박지원의 양반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교재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자, 가문다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양반전이라고 했으니까 양반의 이야기겠죠? 자, 어떤 양반의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단.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 부르는 말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양반에 대한 뭐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양반의 정의. 강원도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았다. 어질고 그릴 길을 좋아했으므로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몸소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다? 같지 않죠? 다르죠? 역적 관계라 그럴 때 우리는 그러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관청에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것이 쌓여서 그 빚이 일천섬에 이르렀다. 와, 장난 아니네요. 일천섬에 이르렀다.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양반을 팔게 되는 원인입니다. 양반을 매매하는 원인이 되죠. 자, 우리가 발단 부분에서 항상 생각해 둬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소설을 공부할 때, 소설을 분석할 때 발단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인물과 배경을 찾아라. 배경 나왔습니까? 강원도 정선 고을 배경 나왔죠. 공간적 배경. 인물은요, 한 양반. 이런 것처럼 고전소설에서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요. 이렇게 막연한 인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막연한 인물을 제시합니다. 가문단 밑에 아직 두 번째 줄을 볼게요. 관찰사가 고을을 돌면서 정사를 살피다가 환곡 출납을 조사해보고 크게 노했다. 나문단 별표 치세요. 어떤 놈의 양반이 굴량미를 이렇게 축냈단 말인가 하면서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령을 내렸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하여 갚을 길이 없음을 속으로 안타깝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했으나 그도 역시 어쩌할 길이 없는 일이었다. 기억니은 군수가 양반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군수가 양반을 불쌍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도와줄 수 없죠? 손을 묶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한자성어 배웠었죠? 속수무책.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많은 한자성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반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밤낮으로 훌쩍훌쩍 울기만 하고 있으니 그의 아내가 역정을 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울기만 하면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죠. 훌쩍훌쩍 울기만 했다. 이게 뭐예요? 무능함. 양반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능력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당장 내일 빚으로 집을 넘기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울고만 있으면 그 아버지가 어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어디 가서 빚을 더 구해갖고 오든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든 해야 되는데 울고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역정 화를 내면서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도 글을 잘 읽었지만 환곡을 갚는데 아무 쓸모가 없구려. 쯔쯔 양반이라니 한 푼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 자, 뭡니까 이게? 바로 아내의 입을 빌려서 뭐 한 거예요? 양반을 뭐 한 거죠? 풍자한 거죠. 양반의 무능력을 풍자함. 양반의 무능력을 풍자한다. 발단 부분의 소주제를 보도록 할까요? 무능한 양반이 중심인물이죠. 뭐를 갚지 못해요? 환곡을 갚지 못해서. 자, 이게 이게 빌려오는 곡식이죠. 그걸 갚지 못해서 하옥되게 옥에 갇히게 될 처지게 놓이게 됐다. 그때 마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마침 이게 뭐예요? 우연적 사건 전개.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마침이라는 게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이런 소문을 듣고 식구들과 의논을 했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높고 귀하며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늘 낮고 천하다. 평민이잖아. 감히 말도 타지 못할 뿐 아니라 양반을 보면 움츠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며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욕을 보면서 사는 신세이다. 자,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수모를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겪은 수모를 이야기한 겁니다. 겪은 수모. 양반이 아니어서 겪은 수모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양반의 신분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양반이 환국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이만저만 겪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아무래도 양반의 신분을 지키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가져보자. 이거 보시죠. 이거 뭐야?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시대적 상황, 시대상이 드러나는 거죠. 시대상. 어떤 시대상이 드러나니까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매관매직하는 시대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부자의 어떤 욕구가 드러나는 거죠? 신분 상승 욕구가 드러나는 거죠. 신분 상승이 되고 싶은 욕구가 드러났습니다. 좋아요. 아랑당합니다. 부자가 양반의 집 대문 앞에 나아가 환국을 갚아주겠다고 청하니 양반이 반가워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양반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고 지금 양반의 신분을 파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몰락한 양반의 실상입니다. 몰락한 양반의 실상. 그래서 부자는 당장에 그 환국을 관청에 바쳤다. 군수가 크게 놀라 웬일인가 하며 그 양반을 위로할 겸 어떻게 해서 환국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 찾아갔다. 그런데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소인하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예요? 신분을 팔고 난 후에 양반의 모습이죠. 신분을 파는 거예요. 양반의 모습이다. 신분을 팔고 난 후에 양반의 모습이다. 군수가 깜짝 놀라 내려가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지요? 이런 짓. 양반답지 못한 짓을 왜 합니까? 양반이 더욱더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리며 대답했다. 그 양반의 신분을 팔았으니까 이제 평민이잖아요. 자신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122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양반을 보고서 이제 군수는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행동하지? 양반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대답하는 것이 122쪽.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 첫 번째 줄 갑니다. 황송합니다. 이 소인놈이 제 몸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국을 갚느라고 이미 제 양반을 팔았습니다. 자, 양반을 팔았다.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양반이 아니다. 더 이상 양반이 아닌. 이제부터는 우리마을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지난날 쓰던 이름을 함부로 쓰면서 스스로 높은 척하오리까? 군수가 놀라며 말했다. 군자로다 부자여. 양반이로다 부자여. 부자로서 인색하지 않았으니 오름이요, 남의 어려움을 돌봤으니 어짐이요, 낮은 것을 싫어하고 높은 것을 바랐으니 슬기로움이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양반이 아니겠는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반을, 부자를 칭찬하고 있죠? 부자를 칭찬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반어법이에요. 속물적 근성을 뭐 하는 거죠? 풍자하는 거죠. 부자의 속물 근성을 풍자함. 반어법이죠. 반어법. 아무리 그렇기는 하지만 사사로이 사고 팔았을 뿐 아무런 증서로 만들지 않았으니 이는 소송의 빌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을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군수인 나도 당연히 손수 수결을 할 것이다. 사인한다 이런 뜻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당시에도 이렇게 신분을 사고 팔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다. 그 비일비재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음 부분으로 갑니다. 군수는 관하로 돌아와 고을 안에 선비와 농사꾼, 장인바치와 장사치들을 모조리 불러다 뜰 앞에 모이게 했다. 부자는 향소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공영의 아래에다 세우고 다음과 같이 증서를 만들었다. 이제 전개 부분의 소주제를 보면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갚아주고 양반의 신분을 샀다. 양반의 신분을 샀습니다. 자, 건룡 10년 바문단 발표. 9월 어느 날 아래 문서는 양반을 값에 쳐서 팔아 환곡을 갚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값은 1,000섬이다. 자, 부자가 양반을 왜 팔았어요? 환곡을 갚기 위해서, 그죠? 환곡을 갚기 위해서 팔았어요. 도대체 양반은 이름이 여러 가지다. 글만 읽는 양반은 선비라고, 벼슬 하는 양반은 대부라고, 덕이 있는 양반은 군자란다. 무관이면 서쪽으로 줄을 서고 문관이면 동쪽으로 줄을 서는 까닭에 이것을 양반이라 한다. 그대는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조출 수 있다. 그러니까 양반의 다양한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양반의 다양한 이름과 그 의미. 이름과 그 의미. 양반의 다양한 이름과 그 의미. 더러운 일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우러르며 뜻을 아름답게 지니고 오경이면 일어나서 유황에다 불 붙여 기름 등잔을 켜고 눈은 코끝을 내려다보며 팔꿈치를 괴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네 박의를 줄줄 외워야 한다. 주림은 참고 추위를 견디고 가난 타령을 하지 말며 어금니를 마주치고 머리 뒤를 손가락으로 퉁기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 한 뒤 삼키며 옷소매로 휘황을 닦아 먼지를 털어 털 무늬를 일으키며 세수할 적엔 주먹으로 벼르듯이 하지 말고 냄새 없게 이를 잘 닦고 길게 빼는 소리로 종을 부르며 느린 걸음으로 신발을 끌듯이 걸어야 한다. 자, 지금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양반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더러운 일을 끊어버리고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더러운 일을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자, 고문 진보와 당시 품휘를 깨알같이 베꼈을 때 한 줄에 100자씩 쓴다. 돈을 손에 쥐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 날이 더워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맨 상투로 밥상을 받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소리내어 마시지 말고 젓가락방아를 찢지 말고. 자, 지금 보니까 양반 1차 증서의 내용이 뭡니까?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죠. 의무 제시.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 넘어가 볼까요? 123쪽. 자, 계속해서 양반의 그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123쪽 꼭대기 들어갑니다. 생파를 먹지 말고, 술 마신 뒤 수염을 빨지 말고, 담배 피울 때 턱이 비틀어지도록 빨지 말고, 분이 치밀어도 아내를 치지 말고, 성이 나도 그릇을 차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하지 말고, 종을 몹시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마소를 꾸짖을 때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병이 나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에 중을 불러 제를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교 국가니까 무속신앙하고 불교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죠? 조선시대니까요. 숭상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죠. 화롯불에 손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를 드러내 침을 튀기지 말고, 소를 잡지 말고, 도박을 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 써준 양반 증서의 내용이죠. 의무와 규범이죠. 양반 증서의 의무와 규범. 여기 적힌 모든 행실에서 양반에게 어긋난 것이 있으면 증서를 가지고 관청에 와서 바로잡을 것이니라. 고을 주인 정선 군수가 수결하고 좌수와 별감이 증인으로 서명한다. 그러면서 1차 양반 증서 내용이죠. 양반 증서 내용입니다. 이에 통인이 여기저기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가 엄고친 것 같았으며 모양은 북두칠성과 삼성이 가로 세로 늘어선 것과 같았다. 호장이 증서를 다 읽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 한참 멍하게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라는 것이 겨우 이것뿐이란 말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양반은 신성 같다던데 정말 이와 같다면 저는 너무나 엄청나게 속은 셈입니다. 바라건대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자의 불만이지. 부자가 불만을 갖고 있죠. 아문단. 마침내 증서를 이렇게 고쳐 만들었다. 아문단 별표. 하느님이 백성을 내니 그 백성은 넷이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는 선비가 가장 귀한 것이고 거기서도 양반이나 불리면 이익이 엄청나다. 자, 이제부터 뭡니까? 고치는 거예요. 1차에서 수정해서 2차 양반 증서를 만듭니다. 농사, 장사 아니하고 문사, 대강 공부하여 크게 되면 문과급제, 작게 되면 진사로세. 문과급제 홍패라면 온갖 물건 구비되니 이게 바로 돈 전대요. 서른해야 진사되어 첫 볕을 발 디뎌도 이름난 음관되어 높은 사람으로 섬겨진다. 일산덕에 귀가 희고 설렁줄에 배쳐지며 방 안에 널린 귀걸이 예쁜 기생 몫이 되고 뜰하게 흘린 곡식 두rum이 모이로다. 궁한 선비 시골 살면 나름대로 횡포 부려 이웃소로 밭을 갈고 일꾼 빼서 김을 맨들 누가 나를 거역하리. 내놈 코에 잿물 붓고 상투 잡아 도리질하고 귀민 나로 다 뽑아도 감히 원망 못하니라. 왜? 신분 차이 때문에 원망 못한다는 거죠.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게 뭐요? 양반의 횡포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2차 양반 증서의 내용은 사실은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의 횡포를 고발하는 거죠. 사실 이 양반전의 내용이 양반의 어떤 부도덕성과 횡포를 양반의 무능함을 고발하는 소설입니다. 알았죠? 이건 풍자 소설이에요. 비꼬아 꼬집는 거죠. 풍자한다라는 소리는. 절정 부분 1차 양반 증서에 불만을 가진 부자 요구에 따라 양반 증서를 수정하는 거죠. 이제 부자가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한 일입니다. 자문단 별표치세요. 장차 나더러 도적놈이 되라는 말이니까 도적놈 뭐를 누가 양반에 대한 풍자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 그러고는 머리를 흔들며 뛰쳐나가서 죽을 때까지 양반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결말 부분의 소주자는 부자가 양반을 도적놈이라고 부르며 양반되기를 포기한다. 왜요? 양반의 횡포하고 그리고 양반의 횡포하고 부도덕성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자의 입을 빌려서 양반을 뭐하는 거죠? 심하게 풍자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소설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124쪽에 소단 한눈에 북이 들어갑니다. 소단 한눈에 북이 고전 소설이면 산문 소설이면 풍자 소설이다. 빛과 꽃입는다 이 소리 알았죠? 빛과 꽃입니다. 풍자 소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들의 경제적 무능력과 허례허식 및 위선적인 생활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사구시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쓴 거죠. 당시 시대상이 잘 드러나며 특정 계층이 아닌 특정 인물이 아닌 계층 전체를 다룬다. 시대상이 잘 드러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글에 나타난 양반에 대한 풍자. 한 푼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 이거 별표 쳐주셔야 되겠죠. 양반의 아내가 양반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거죠. 장차 나더러 도적놈이 되라는 말입니까? 이 두 가지 말. 자, 부자가 양반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한 말이며 양반을 도적놈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반 증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첫 번째 증서에서 하고 두 번째 증서 차이가 있는데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허례허식. 쓸모없이 그냥 형식에만 맞춰서 사는 양반들의 그런 무능력함과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겁니다. 알았죠? 허례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증서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요. 신분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이익을 얻는 양반의 무슨 모습?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 그리고 부패한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부패한 모습을 비판한다.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은 무능력한 인물이죠. 돈 때문에 양반의 신분을 팔 만큼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을 대표한다. 자, 그러면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살해한 사람 누굽니까? 부자죠, 부자. 양반 되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군수는 양반 증서를 작성해준 인물로 부자와 양반을 풍자하는 작가 의식을 대변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군수는 플러스로도 볼 수 있어요. 플러스로 볼 때에는 부자가 양반의 입장에서 양반의 편을 들어서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양반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물로서 마이너스로 보고요. 플러스로 볼 때는 뭡니까? 부자가 이러한 속물적인 양반이 되지 못하도록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플러스로 보기도 합니다. 알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증서의 내용 중에서 허례허식과 부패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서 증서의 내용이 작성됐다는 것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당연히 문제 풀고 오마이노트 하시고 또 뒤에 있는 소단어 확인평가까지 문제를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